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학에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작년 대학의 학과별 입시 등급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좀 주의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오프닝 강의인데요. 다음 편에 계속 학과별, 그러니까 대학별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 보통 발표를 할 때 평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 등급만 보고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펑크난 대학의 학과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합격 등급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하고 모집인원, 이거는 다 알 거예요.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몇 명이 지원을 했느냐, 그래서 지원 인원에 대한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을 경쟁률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지원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충원율 또는 충원 인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충원율이 100%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10명에서 예비번호 받은 10명이 더 합격을 해서 실질적으로 줄을 세운다면 10명 모집하는 경우에 충원 인원이 10명이다 또는 충원율이 100%다라고 하면 성적 순으로 1번부터 20등에 해당하는 인원이 합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펑크난 학과가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A대학의 A학과가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수능 경쟁률은 10대 1이었어요. 그러면 100명이 지원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였어요. 그러니까 반밖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명이 지금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에 따라 표현이 다른데 실질 경쟁률을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해서 발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5대 1로 확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충원율이 예를 들어서 250%다라고 250%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250%라는 얘기는 25명이 더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부터 35번까지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5번 등위에 해당하는 친구까지 합격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춘 친구들은 50명인데 이 중에서 35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 경쟁률은 2대 1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실질 경쟁률과 대학에서 말하는 실질 경쟁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 용어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에다가 충원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의 실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 어떤 학과가 펑크 났는지 또 어떤 학과가 실질 경쟁률이 수능 최저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고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들께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오히려 내신 때가 좀 애매하다. 평균 등급으로는 지금 지원하기가 꺼려 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작년에 펑크난 학과가 어딘지를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와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데이터로부터 작년에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가 펑크 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시면 분석하시면 올해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전적으로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등급과 전년도 최근 한 2년, 3개년 정도의 데이터는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 방법이 변화가 됐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에 변화가 생겼거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합격 등급이, 평균 등급이 좀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50% 컷, 70% 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평균 등급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최초 평균과 최종 평균이 있어요. 또 최초 평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 최초로 대학에서 발표했을 때의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에요. 그런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많이 점프해서 충원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까지 고려했을 때의 최종 등급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 잡으시고요. 자, 최초 평균 등급과 최종 평균 등급 이해하셨죠? 최초 평균 등급은 최초 합격자 발표 됐을 때의 평균 등급 의미하고요. 최종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문 닫고 들어간 학생까지 추가 합격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의 평균 등급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등급과 50% 컷, 70% 컷의 의미는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 합격, 1등으로 합격한 친구와 가장 마지막으로 합격한 친구를 단순하게 나누기 2를 한 그 등급이 평균 등급이고요. 50% 컷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었다라고 했을 때 다섯 번째 성적으로 상위 다섯 번째 성적으로 합격한 친구의 등급이 50% 컷이고요. 70% 컷은 10명 모집일 경우에 일곱 번째로 합격한 학생의 등급 컷을 이야기합니다. 최저 등급은 말 그대로 가장 문 닫고 들어간 친구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에도 최초 합격생의 최저 등급과 최종 합격생의 최저 등급이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입시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안목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원서 접수할 때 가장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평균 등급만 보고 지원을 해야 되냐, 70% 등급만 보고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것은 지원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상향으로 교과 전형을 지원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0% 컷이나 80% 컷을 보시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 학교를 내가 최초 등급으로 합격을 하고 싶다, 안정으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평균 등급이나 50% 컷 등급을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잡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평균 등급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경우,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런 실질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작년에 어느 학과가 펑크 났다라는 것까지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작년에 실질 경쟁률이 낮아서 실제로 펑크 났다라고 하는 거는 저같이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캐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올해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실질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들은 올해 폭발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그럼 올해 예상으로 봤을 때 어느 학과가 펑크날 걸지 예상하는 것은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제가 방송으로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학교의 어떤 입시 전문가 선생님이나 주변의 학원의 전문가 선생님께 같이 상의를 해서 올해는 작년 실질 경쟁률은 A학과가 펑크났다라고 하면 절대 그 학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학과를 골라야 될 건지는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략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첫 번째, 작년의 입시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충원율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체크하라. 그래서 작년에 펑크난 학과를 찾아라. 세 번째, 자, 무조건 지금 펑크났다고 올해 지원하면 큰일 난다. 또 작년에 최저 등급이 낮았다고 무조건 지원하면 큰일 난다. 올해 펑크난 학과와 대학을 찾는 것이 컨설팅이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원서를 지원할 때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전반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르게 또 판단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신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방향만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대학별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